꽃에 담긴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길거리나 꽃집, 식물원 등을 통해 계절과 상관없이 다양한 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해주어 선물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꽃이 가진 특징, 성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완전 맞죠? 우리 어버이날에 선물로 꽃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은 상징적인 의미로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거죠.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것을 꽃말이라고 합니다. 꽃말, 밑줄, 상징적인 의미, 밑줄.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꽃말이 되는 거죠. 꽃의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꽃말도 다양하며 각각의 꽃말은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상징적인 의미는 꽃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담고 있네? 이렇게 쭉쭉 이어지죠, 여러분? 그러면은 꽃말에 담긴 이야기가 뒤에 나올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죠? 1문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문단, 꽃말은 꽃이 가진 특징, 성질 등에 따라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시작! 그럼 2문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꽃말의 기원은 17세기 튀르키예의 세렘이라는 아바리안 풍습에서 시작했습니다. 꽃말의 기원, 우리가 꽃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잖아요. 이 꽃말의 기원은 17세기에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풍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꽃을 선물하고 꽃을 받는 사람 또한 꽃 선물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꽃말의 기원은 이런 의미 있는 꽃을 선물하고 꽃을 받는 사람 또한 꽃 선물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지역별 풍습과 문화 등을 모아 18세기에 영국에서 꽃 언어 사전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방금 전에 17세기를 봤는데 18세기가 나오네요. 시간 순서대로 꽃말의 기원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후 점점 꽃말 문화가 확산되어 벌써 또 19세기 초 역시 시간 순서대로 꽃말의 기원이 이어지고 있구나.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했고 19세기 현재는 꽃을 볼 때 꽃말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번 2문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문단, 꽃말의 기원은 아라비안 풍습에서 시작해 19세기부터 유행했다. 시작! 3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말은 보통 꽃의 모양, 특성 등에서 유래한 것이 많으나 신화나 재미있는 전설 등에 등장하는 꽃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도 있습니다. 꽃말은 보통 모양과 특성에 대해 그 행능에서 유래하는구나. 이렇게 순서를 한번 매겨볼 수 있겠죠? 모양에 따라서 꽃말이 되는구나. 아니면 특성에 따라서 꽃말이 되는구나.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중 9월에 피는 방울꽃의 꽃말은 만족과 감사인데 여기에는 여신과 요정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황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우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이 열매를 지키기 위해 요정을 보초로 세워두었습니다. 나무 밑에는 작은 방울이 있었는데 여신은 도둑이 왔을 때 이 방울을 울리면 용 한 마리가 불을 내뿜으며 날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방울꽃의 꽃말을 한번 우리가 보는데 바로 방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정은 호기심에 몇 번 방울을 울려 용을 불러보았고 결국 진짜 도둑이 나타난 날에는 용이 바로 오지 않아 도둑에게 요정이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방울을 이렇게 막 울리니까 용이 계속 왔는데 뭐야 아무 일 없었잖아 하면서 되돌아갔다가 진짜로 중요할 때에 방울을 울렸을 때는 용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를 가엾게 여긴 여신이 요정의 눈물을 꽃으로 만들어 지금의 방울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꽃의 모양에 대해서 유래됐구나. 그리고 신화로 유래됐구나. 그 밖에 신화와 관련된 꽃도 산문단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산문단. 방울꽃은 작은 방울을 울리던 요정이 도둑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가엾게 여긴 여신이 꽃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시작! 이건 바로 꽃의 모양이죠? 4번. 그 밖의 신화와 관련된 꽃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꽃이 바로 태양을 따라 고개를 돌리면서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입니다. 아, 이제 신화와 관련된 꽃이 나오는구나. 그게 바로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모양은 방울꽃, 신화는 해바라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물의 요정 클리티아가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사랑했지만 헬리오스는 클리티아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고 사랑을 얻지 못한 요정 클리티아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헬리오스를 바라보다가 뿌리를 내려 해바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꽃말은 에모, 당신을 바라봅니다가 되었습니다. 나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중에 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야 하면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해바라기 같은 사람입니다. 사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클리티아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헬리오스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가 해바라기 꽃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시작! 이거는 신화와 관련된 꽃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 우리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읽고 나면은 사실 기억에 잘 안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콕 박힐 거예요. 1문단은 먼저 우리 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꽃말이라고 하는데 꽃말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가 바로 1문단이었죠. 그래서 꽃말의 전체적인 정의나 꽃의 좋은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번 2문단부터 꽃말의 기원이 나옵니다. 2문단은 시간 순서대로 흐름에 따라서 꽃말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3문단은 바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방울꽃의 꽃말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고 4문단은 신화와 관련된 해바라기의 꽃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어휘 읽어볼까요? 풍습, 풍속과 습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시작! 의사,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시작! 출판, 서적이나 회화 따위를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은. 시작! 확산, 흩어져 널리 퍼짐. 시작! 유래,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시작! 보초, 부대의 경계선이나 각종 출입문에서 경계와 감시의 의무를 맡은 병사. 시작! 애모, 사랑하며 그리워함.
시작. 배경어휘 한번 읽어볼게요. 군락. 같은 생육 조건에서 때를 지어 자라는 식물 집단. 시작. 고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 시작. 개화. 풀이나 나무의 꽃이 핌. 시작. 잘했어요.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4번까지 풀고 만나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뭐죠? 맞습니다. 4번입니다. 클리티아는 헬리오스의 사랑을 거절하기 위해서 꽃이 됐다? 아니죠. 바라만 보다가 꽃이 된 거죠. 해바라기.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우리 이 글에서 꽃말의 개념은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문단은 꽃말의 기원, 그 다음에 3문단은 방울꽃에 얽힌 전설, 그리고 4문단은 해바라기의 설화. 이렇게 나와 있기에 5문단은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이 글의 4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글쓰기 전략은 무엇인가? 4문단이 무슨 내용이었죠? 해바라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재밌는 설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해바라기의 설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설화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4번. 3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요정은 어느 날 나타난 용의 불에 맞아 죽임을 당했나요? 용의 불에 맞은 게 아니라 도둑에게 죽임을 당했죠. 왜 죽임을 당했죠? 계속 방울을 울리다 보니까 용이 왔는데 뭐야? 아니네? 하고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종을 울렸는데 그때 용이 이번에도 아니겠지 하고서는 오지 않았다가 도둑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 어휘를 확인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했다. 2번. 유래와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를 고르시오. 정답 2번 기원. 그 식물들은 군락을 이루었다.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꽃들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했다. 5번. 최작가의 신작은 출판이 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다. 6번. 확산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4번. 흩어져 널리 퍼짐. 그 남자는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 진심으로 애모했다. 생활 한복은 우리 고유의 멋에 실용성을 덧붙여서 만든 것이다. 왕이 사는 궁궐에는 보초가 서 있다. 풍습과 뜻이 비슷한 어휘를 고르시오. 5번 문화. 이렇게 해서 만나봤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배경 지식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해바라기와 방울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튤립의
담긴 전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에 담긴 전설. 튤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는데 그중 노란색 튤립은 헛된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꽃말과 관련하여 한 소녀의 비극적 이야기가 전해려옵니다. 노란색 튤립은 한 소녀의 비극적 이야기를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네요. 어떤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티 없이 맑게 자란 소녀는 세상의 무서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에게 3명의 청년이 동시에 청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했네요. 한 사람은 그 나라의 왕자로 자신의 왕관을 바치겠다고 청혼했고, 2번째 청년은 용감한 기사로 집안 내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칼을 주겠다며 청혼했습니다. 마지막 청년은 돈이 많은 상인의 아들로 금고 속의 황금을 모두 드리겠다며 청혼했습니다. 동시에 청혼을 받은 소녀는 쉽게 선택할 수가 없었고 끈질기게 청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왕자? 기사? 돈이 많은 상인의 아들? 끈질기게 청혼을 하는 청년들에게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게 됐죠. 그러자 지친 3사람은 화가 나서 소녀를 비난하며 떠나버렸고 소녀는 그 충격으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그 충격으로 병에 걸렸어요. 이에 꽃의 여신 플로라가 죽은 소년을 가엾게 여겨 다시 태어나게 한 꽃이 바로 노란 튤립인데 소녀가 노란 튤립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꽃송이는 왕관, 잎에는 기사의 칼, 뿔에는 상인의 황금을 가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왕관, 잎에는 칼, 뿔에는 황금. 살아있을 때는 다 가지지 못했는데 튤립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다 가질 수 있었게 됐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5번. 소녀가 청년들의 청혼을 한 번에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